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오늘 사주 강의로 찾아왔습니다. 내 사주는 나란 사람은 음인가 양인가, 음의 인간인가 양의 인간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이 사주 강의할 때 굉장히 좀 기대도 되고 또 부담도 되고, 왜 그러냐면 우리 타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주 관심 없는 분들도 있고, 또 띠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자주 안 올리니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쉽고 재밌게 좀 풀어가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란 사람은 음인가 양인가 사주 팔자를 피면은요, 이렇게 년, 월, 일시가 나오죠. 여기서 년에서 내가 쥐띠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거, 지지에 있는 게 이 띠잖아요. 그리고 몇 월에 태어났느냐, 내가 정월에 태어났다, 인월에 태어났다. 그리고 여기 만세력에서 보면 이 위치한 곳, 여기가 내가 경금이다. 경이라는 건 금이거든요. 그러면 금이다. 그러면 나는 봄에 태어난 경금인데 음이에요, 양이에요? 네. 일단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요즘 보는 관법으로는요, 이 일간을 중심으로 본다. 일간은 금이다, 그것은 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갑인월에 태어났고, 경인일주고, 또 시간은 12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 양기운이 많은데 나를 음이라고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도 보는 겁니다. 이 사주의 8글자는요, 물론 이 일간이 나라고 보는 것은 이 송나라의 이 관법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서자평 그 선인께서 하신 그 관법을 쭉 이어오고 있는 것이 일간 위주의 관법입니다. 제가 자주 봐드리는 이 띠관법은 좀 오래된 고서관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가 음인가 양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사주 8글자는 다 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입춘이 있죠. 입춘이 있고 여기는 입추가 있어요. 입추는 양력 2월 4일이나 5일이 되는데 이때가 인월이 됩니다. 그러면은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이제 신월 8월이 되면 입추가 돼요. 가을이래요. 네, 이때는 봄이랍니다. 그러면은 신, 유, 술, 해, 자, 축 이렇게 나뉘죠. 여기가 좌오선이죠. 그리고 여기는 인신충한다 그러죠, 여러분들. 입춘과 입추가 충을 하게 되죠. 봄과 가을이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봄, 여름에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양기운이 있다. 양기운이고, 가을, 겨울에 태어나셨다, 요쪽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면은 음기운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일단 나뉘는데, 물론 동지, 하지 중심으로 보는 관법도 있고, 또 추, 분 관법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을 일단 중요시 여겨라. 여러분들 태어난 월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띠별 이거 굉장히 이 조회수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호랑이띠다. 호랑이띠인데 이 호랑이띠 영상을 보신다. 근데 내가 호랑이 월에 태어났다, 양력 2월에 태어났다 하고 태어나신 분들은 이 호랑이띠 이거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랑이띠 앤드 인 이렇게 올리잖아요. 같이 보셔도 된다. 자, 이거는 홍보성이었고, 자, 나는 음인가 양인가 볼게요.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어려운 설명 여러분들 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재밌게 할게요.
자, 무국이라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이 우주는 끝이 없잖아요. 우주 끝이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밝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태극이라고 합니다. 무극은 끝이 없으나 태극은 넓어도 끝이 그래도 있어 보인다. 우리가 그 끝을 인지할 수 있다. 그것은 시간이라는 것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끝 없습니까? 있죠. 봄 끝 없습니까? 있죠. 가을 시작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을 인지하시게 되면서부터 이 태극이라는 걸 배우셔야 되고요. 여기서 태극에서 사상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거, 내가 태음인인지 태양인인지 이것도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태양이라는 것이 있고 태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양도 있고 소음이라는 것도 있겠죠. 양, 그래서 한의원 가면 그러잖아요. 태양인이냐, 소음인이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주역에서 나온 것이다. 우주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아까 무국 이런 거는 뭐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건 신의 영역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도 태극이라는 거는 인간의 영역에 가까이 왔다. 시간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봄, 여름에 태어나면 주로 이것을 양기운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을,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약간 음적인 기운의 달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양과 소양과 소음과 태음에서부터 이것을 뭐냐라 그러면 사상이라 그러고 오행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목, 화, 토, 금,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수 기운을 음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화 기운을 주로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가 아니라 어떤 큰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토라는 거는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재밌게 설명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나는 오행으로 보니까는 뭐 간목이래. 그러면 나는 일단 양기운이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을목이었대. 아니면 내가 정화였대. 근데 난 불이래. 불이라면 나는 일단 양기운이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또 음양이 나뉘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천간과 지지가 있죠. 천간지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화토금수 볼게요. 목화토금수 주로 이것을 음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큰 범위 내에서. 그러면은 천간이 있을 거고 지지가 있겠죠. 여기도 음양이 나눠지겠죠. 자, 여기는 갑하고 을이 있고요. 화에는 병하고 정이 있습니다. 토는 역시 무하고 기가 있고요. 금은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수는 임수와 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십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 플러스 마이너스로 할게요. 전기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양음, 양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간단히 볼 수 있죠. 뭐냐면 내가 태어났는데 인월에 태어났대요. 그러면 봄이니까 약간 양기운이겠네요. 양월에 태어난 내가 경금이래요. 아까 보니까는 그러면 나는 경금이니까 양월에 태어난 음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즘은 이거 위주로 보니까 나는 일단 음적인 성질이 있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자축인묘진사오미 있죠. 자, 보시면 이 목에서는 임목과 묘목이 있죠. 그리고 화는
뭐가 있어요? 사화와 오화가 있죠. 토는 복잡하죠. 여러분들 진, 술, 충, 미가 있습니다. 금에는요 인묘진 그리고 여기는 신, 유가 있죠. 원숭이, 닭 이렇게. 그리고 수에는 해, 돼지 그리고 쥐 이렇게 설명하는 해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진술은 또 플러스, 충미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유는 마이너스, 해는 플러스, 자는 마이너스. 음양 또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가 4, 5하고 해자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기사일주예요. 그러면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가죠. 난 이거 분명히 음이라 그랬는데 왜 나는 플러스랑 해 있지? 나는 병화인데 병월주야. 그런데 나는 플러스인데 왜 나는 마이너스랑 있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을 거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궁금증을 가져야 되고 책 보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건 뭐냐면요. 원래 지지에서는요. 불, 4, 5 불기운이죠. 불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물, 해자라고 적을게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은 얘네의 몸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쓰이는 거, 용 쓰이는 거는 바꿔서 쓰입니다. 바꿔서 쓰여요. 이렇게. 그래서 체와 용이 다르다. 자, 이게 신이 주신 어떤 재밌는 방식이죠. 그것도 수화. 이 세상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체용을 바꿔주셨습니다. 몸체와 용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이렇게 보세요. 순서대로 글자 순서 순차적으로 적어보면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되죠. 여기서부터 플러스 시작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용도는 해 마이너스고, 그쵸? 그리고 사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아까는 체는 플러스였는데. 그렇죠. 오는 플러스가 돼 있네요. 원래 체는 마이너스였는데 자는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용이 바뀌었다. 그것은 수와 화, 이 세상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 수화입니다. 수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할게요. 성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양은 특히 우리 일간으로 봤을 때, 천간으로 봤을 때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양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발산하는 거, 오른쪽으로 운동하려고 하는 거.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무언가 그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은 막 뭔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목을 보면 막 크게 키우고 싶은 큰 나무와 비교를 하게 되죠. 갑목이 양이고 을목이 음이잖아요. 근데 을목은 여기서 예쁘게 피어나는 그런 가지들 아니면은 예쁜 화초들 뭔가 만들어진 거 우리가 가공해서 만들어진 집에서 키우는 조그만 화분 이런 것들을 을목이라고도 합니다. 자, 병화는 태양이라고도 하고요. 다시 적어볼까요? 하나씩 적어볼게요. 병화 한번 볼게요. 병정을 한번 보게 되면 병화는 태양이라고 아니면 큰 그
넓은 거, 아주 뜨거운 거,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 주는 거, 뭔가를 키워가는 거. 근데 정화는 인공적인 불, 촛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촛불. 잘못 그리겠다. 이런 거. 이래가지고 양음을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무토하고 기토 볼게요. 간단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무토는 뭐 큰 산이라 그러죠. 큰 산이잖아요. 큰 산. 뭐가 이게 좀 투박하다라는 거 있고, 기토는 쫙 펼쳐진 이제 가꿔진 논밭이다. 여기다가 바로 경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은 뭔가를 크게 만들어 가거나 여기서 감목 키워가고 또 여기서 엄청난 뭐 산삼 나오고 뭐 이거에 자연적으로 뭔가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뭔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양이라고 그러고, 논밭은요 요렇게 예쁘게 인공적으로 만들어놔서 이제는 뭔가 여기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쌀 농사 짓는 겁니다. 논밭에다가 쌀 농사 짓고 뭐 고구마 하고 그렇다. 일단 간단히 물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금은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막 광물, 우리가 광물 이렇게 채집하러 가잖아요. 광부들께서 신금은 채집해왔어요. 그 부분을. 근데 이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딱 보석으로 만들어냈다. 이미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신금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임수라는 거는 아주 큰 바다를 의미하기도 하고, 뭐 호수 이런 것도 의미하죠. 큰 물, 호수, 바다. 근데 계수라는 거는 아주 여기서 좀 분리된 거, 아니면 여기서 수증기로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비로 내리는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작아진 거, 분리된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인 기운과 음적인 기운은 항상 이 지구상에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태극에서 말입니다. 예, 양이 치고 들어가면 음은 작아지죠. 음이 치고 들어가면 양은 쫄아듭니다. 음은 이쪽으로 회전을 하고 양은 이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음생, 양사, 양생, 음사라는 거고, 여러분들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잘 못 그리겠는데 제가 그리면 또 여기는 또 톱니바퀴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기어, 여러분들 그 아시죠? 자동차 기어가 바퀴 개발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톱니바퀴라고 그러죠. 우리 다 톱니바퀴처럼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톱니바퀴가 이쪽으로 돌면 얘는 이쪽으로 돌라 이 얘기잖아요. 그걸 또 복잡하게 막 요렇게 놓고 또 요렇게 놓고 또 요렇게도 놓고 요렇게도 놓고 요렇게 놔서 이거 자동차 기어 만든 거 아닙니까? 응? 수동도 있고 자동도 있죠. 이렇게 인생, 우리 자연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시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화 기운은 벌리고 확장하고 활동하는 것이고요. 금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지혜가 뛰어나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수학하는 걸 잘하고 전략 기획적인 것을 잘하는 거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목인데 나는 목 기운인데 난 전략 기획실에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사주팔자가 이게 굉장히 이게 기어처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이 겸손하셔야 됩니다. 마치 자기가 지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의 설명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음인가 양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일간 위주로 보시고, 내가 태어난 월도 중요하고 띠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양팔통 사주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양팔통. 예를 들어서
병 5년에 태어났는데 5월에 태어났어요. 또 이거 다 뜨겁죠? 다 화예요. 근데 내가 또 병화예요. 근데 병인일 줄이에요. 에? 그리고 또 오시에 태어났네. 아, 이러면은 엄청 양이 많죠. 여기 또 간목이 되겠고, 여기는 계산, 여기도 간목이 되겠네. 맞을지 모르겠다. 하여튼, 이 정도면은 양이 많다. 양팔통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성이 이렇게 양팔통으로 태어나면은, 뭐 팔자가 세다 뭐 그러는데, 여성이 이렇게 양팔통으로 태어난 경우는 결국에는 이 제복이 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많은 임상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수기운이 많다라는 것은요, 좀 이 머리, 지혜, 지성, 공부, 이런 것들을 잘 한다라는 것도 꽤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임자 72년생인데 자월에 태어났고 또 임자예요. 이러면은 수기운이 많죠. 그래서 좀 나는 음적인 기운이 많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임자년생인데 또 자월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나는 병 5일 줄에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겨울에 태어난 뜨거운 사람이다 나는. 나는 양기운이다. 나는 양기운이지만 이 음적인 기운을 받아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 그리고 나의 이 사회궁은 굉장히 음적인 것이다. 그쪽에서 나는 양의 기운으로 활동을 한다.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략기획실에 있다 그러면은 전략기획실에서도 그 중에서도 내가 막 더 파고드는 그런 일들 할 수 있지만은 병화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양적인 기운을 쓴다. 뭐가 있을까요? 전략기획실에서도 양적인 기운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뭐 일을 제치고서라도 성격 자체가 아니면은 뭐 또 내가 애정하는 것 그리고 연애에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심리가 굉장히 복잡다단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74년생이다. 갑인년생에 갑인년인데 5월에 태어났다. 근데 나는 개수래요. 개수. 개에다가 뭐 축 뭐 이렇다. 그리고 자시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음적인 기운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양적인 사회에서 음적인 활동을 한다라는 거고. 아, 사주에 너무 음이 많대요. 그래서 양적인 곳으로 이사를 가래요. 갈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사주에 양이 많으니까 좀 음쪽으로 가고 음적인 기운이 많으니까 양쪽으로 가래요. 목이 없으니까 목 쪽으로 가래요. 그럴 수 있어요. 내 몸이 그쪽으로 내 몸을 담그면 그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양적인 사람들은 양적인 일을 합니다. 음적인 사람들은 음적인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음적인 기운을 받아들인 겁니다. 취미생활을 가진다든지 배우자를 음적인 기운을 얻는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 일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는 어디 가서 농사 짓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음적인 기운의 사람들은 지금은 내가 공부를 하고 경제활동은 세게 하지 않지만 이제 양적인 기운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엄청나게 놀 생각, 막 상상, 그리고 큰 집 지어가지고 내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초대하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그 기운 있을 겁니다. 이래서 음양은 항상 같이 존재하고요. 여러분들은 음양적인 생각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 매일매일요. 매일매일 반복하게 됩니다. 밤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낮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도 양적인 사람들은 양적인 일을 해요. 음적인 사람들은 음적인 일을 한다. 거기서 다른 기운을 보충해주면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아까 하다가 생각났는데 목화토금수는 인의 예지 신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어질인, 이게 금은 의리, 화는 예의, 그리고 수는 지, 그리고 토는 이 믿음,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옛날에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뭐, 색깔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그 기본 원리를 자꾸 되뇌이면서 거기서 무언가 찾아가고 또 연습하고 풀어내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책 보고 이렇게 막 외우고 뭐 지장간 외우고 뭐 살 외워서 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살풀이 해드릴 때도 다 그것이 어떤 나름의 논리라는 거 풀어가는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명상하고 생각하고 집중해야지만 사주를 풀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인생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한번 알아가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